지금 이제 들여쓰기를 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제 소스 코드가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들여쓰기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거, 뭐 크게 차이 안 난다라고 그렇게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프로그램이 조금 길어지면, 복잡해지면 이제 이 정도 수준이 아니고요. 정말 뭐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로 내가 소스 코드를 내가 이거 분석해서 내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보시면 어디서 어디까지가 블록으로 묶여 있는지 안 보여요. 더 복잡한 코드를 이제 보시면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오른쪽처럼 들여쓰기를 하게 되면 이제 이 같은 레벨, 여기 이제 레벨, 여기 이제 요게 이제 들여쓰기 하기 안 된 그런 부분이고, 메인 제일 이제 앞쪽에 있는 부분이고요. 한 칸 이제 들여쓰기 이제 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제 레벨이 이게 같은 이제 레벨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변수를 선언하는 부분과 while 부분, return 명령이 같은 레벨이다. 그 다음 이제 while 블럭 안에 이 명령은 보시면 while 블럭을 기준해서 또 이제 한 칸 더 들어쓰게 되어 있죠. 그래서 print f하고 num 플러스 플러스는 또 이제 같은 레벨이죠. 그러니까 상위 레벨, 하위 레벨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메인 함수가 요런 이제 요런 부분들을 이제 포함을 하고 있고요. 요 안에서 이제 실행이 되는 거죠. 또 while이라는 방문문은 요 부분은 지금 감싸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안에 있는 이 명령문들은 while문 하위 레벨이다 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들은 이 while문이 참일 때만 반복되는 거고, 이 참이 아닌 경우에는, 거짓인 경우에는 이제 실행하지 않고 반복 실행하지 않고 이제 빠져나간다. 그래서 뭐 들여쓰기를 한 것과 하지 않은 것의 차이가 쉽게 눈이 온다 했는데, 배울 때 이렇게 배우시면 나중에 다른 사람이 이 코드 보잖아요. 아, 이거 제대로 못 배웠구나 이렇게 봅니다. 대부분 이제 개발하실 때 이렇게 이제 개발을 하거든요. 이제 이게 이제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 쪽 이제 개발 관련해 가지고요. 잘 만든 이제 소스 프로그램이 어떤 소스 프로그램이냐, 이제 그런 이제 교재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프로그램 코드를 작성을 해야 잘 만든 코드가 되느냐, 이거를 이제 또 정리해 놓은 그런 이제 교재들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거기까지는 지금 뭐 이렇게 중요하지만 이런 거 정도, 들어쓰기 하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래서 교재 실습하실 때 교재 예제에 있는 그 들어쓰기 그 따라서 그대로 그냥 작성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좀 이렇게 숙달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while문, 반문문에 대해서 설명을 이제 들었는데, 자, 여기 이제 while 반문문, 좀 이제 세부적으로, 아래쪽은 위에 제가 이제 설명 들었던 내용이에요. 설명 들었던 내용을 세부적으로 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인 함수 안에 이렇게 이제 정수값을 저장할 수 있는 num이라는 인티저 타입의 변수를 선언하면서 초기값을 0을 넣고요. 요 while문, 반복문을 실행하는데 보면 3회 반복된다 그랬죠. 어떻게 해서 이렇게 3회 반복되는지는 이 while 조건문에 들어가 쓰여 있는 여기 이제 num이란 변수, 이 값이 어떤 값이냐에 따라서 몇 회 반복되는지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while 블럭 안쪽에 있는 이 부분이 이제 반복이 되는데 3회 반복된다. 그래서 이 몇 회를 반복할지, 몇 배를 반복할지,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죠. 이 조건문이. 그래서 반복까지 비어 있네요.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플로 차트, 앞에서 우리 이제 플로 차트 이런 모양 한번 보셨죠, 그죠? 플로 차트로 이 반복문을 설명해 놓은 거예요. 이제 프로그램 쭉 실행을 하다가
자, 여기 이제 while문에 있는 요 조건식 있죠. 조건식. 조건문. 예, while 소괄로 안에 있는 예, 요 조건문. 요 조건문 이제 검사하는 거예요. 예. 검사해서 자, 이게 이제 참이냐, 거짓이냐 나오죠. 그러면 이제 이 조건문이 이제 참이면은 이제 while 블럭을 예, 반복 실행을 해주고요. 이게 거짓이다. 그러면 while 블럭을 반복 실행하지 않고 그냥 빠져나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조건에 따른 걸음이 분기라고 해서 이렇게 마름모 모양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실행할 문장은 이렇게 사각형으로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while문이 어떤 식으로 이제 반복 실행되는지 예,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요거 이제 이해하시면 자 이제 조금 앞에서 봤던 예제보다는 이제 완전히 이제 뭔가 예, 좀 재밌는 그런 이제 예제입니다. 구구단 9구단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이 반복문을 사용해서 만들 수가 있는데 9구단 2단부터 이제 9단까지 있죠. 그 9구단 예전에는 그 뭐죠? 9구단이 어디에 보통 출력이 됐냐면 책받침 예. 요즘에도 책받침 예, 파는가? 하여간 그 책받침 예. 책받침 뒤에 보면 이렇게 9구단 표가 있었는데 그걸 이제 9구단을 출력을 예, 지금 이제 while 반복문을 이용해서 지금 출력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반복문 없이 그냥 출력을 하려 그러면 우리가 프로그램을 한번 짜보시면요, 아 나는 9구단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짤 거야 해서 직접 이제 한번 반복문 없이 짜보시면 몇 줄이 필요할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2단이다. 2단, 지금 7단인데 이게 지금 몇 줄입니까? 9줄이죠. 그러면 이제 2단, 3단, 4단, 5단, 6단, 7단, 8단, 9단. 예. 2, 3, 4, 5, 6, 7, 8, 9. 예. 그래서 2단부터 9단까지 이제 또 이제 필요하니까 그 8을 이제 곱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런 이제 9줄짜리가 8개 이제 있는 거죠. 예. 그만큼의 행을 직접 작성을 하셔야 돼요. 9구단 출력하는 행을. 지금 이제 한번 작성해 보세요 하면 엄청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근데 이제 굳이 그렇겠네 정도만 아시면 되지. 굳이 직접 그죠? 재밌겠다. 나는 반복을 없이 한번 그 9구단 한번 출력해 봐야지. 보시면 시간 많이 걸릴 겁니다. 출력문까지 좀 만들으셔야 되니까. 근데 이제 요거는 지금 자 앞에서 이제 그 배운 내용을 가지고 2단부터 이제 9단까지 다 출력을 할 수도 있지만 특정 단만 내가 보고 싶은 단만 이제 출력하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을 작성해 놓은 거예요. 만약에 제가 이거 소스 안 보여드리고 while문 방금 설명드렸잖아요. 실습한 다음에 자 9구단을 출력하는데 몇 단을 출력할지 단수를 입력을 받아서 뭐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세요 하면 만약에 이제 소스를 안 보고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어 보시면은 이걸 이제 금방 하시는 분도 있고요. 희한하게 잘 안 되시는 분도 있어요. 네. 사실 이제 그 재미로 이제 처음에 이제 기초 이제 배우긴 하는데 일단 우리는 그냥 설명 듣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소스 코드 한번 보시면은 일단은 변수를 선언하는 부분이죠. 단이라는 변수, num이라는 변수. 초기 값을 단은 0을 줬고요. num은 1을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프린트 F 사용해서요. 몇 단 이거죠, 이거. 제목을 출력한 거죠. 그래서 이제 몇 단을 출력하고 싶은지 단을 입력해라. 그런 뜻이죠. 하고 이제 스캔F 사용해서요. 어떤 이제 내가 뭐 3단이 보고 싶다, 6단이 보고 싶다, 뭐 8단이 보고 싶다, 숫자를 넣고 엔터키를 딱 치면은 그걸 이제 입력 받아야 되니까 스캔F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d 10진수로 입력받는 거죠. 10진수로 이제 입력받아서 실제 이제 입력받은 그 9구단 단 몇 단을 출력할지 단을
요 단이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저장하죠. 예, 그런 다음에 이제 while문, 반복문. 자, 여기 while에 보면 num이 10보다 작으냐 조금은 있죠. num이 처음에 얼마입니까? 1이죠. 그럼 이제 요 1이니까 1은 10보다 작다 참이죠. 네, 1은 10보다 작다 참입니다. 그래서 요 프린트 문을 이제 보시면은 이제 서식 문자하고 서식 문자열을 만들어 가지고요. 구구단을 출력하는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요런 구구단 한 줄 한 줄을 출력하는 출력문을 이제 프린트F로 작성해 놓습니다. 이제 보시면 이 앞부분 첫 번째 이 부분을 요게 이제 보면 문자열이죠. 내가 이제 화면상에 출력할 형식이 정해진 문자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안에 보시면 %d 곱하기 %d는 %d 요거죠. %d 자리 숫자 오는 거죠. 숫자 숫자 오고 숫자 오고 숫자 오고 그죠? 이렇게 이제 출력한 다음에 이제 여/n 해서 줄 바꾸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한번 실행할 때마다 요런 패턴으로 구구단이 출력이 되고 줄 바꾸고 출력하고 줄 바꾸고 이런 식으로 이제 반복이 될 겁니다. 이제 첫 번째 %d 자리에 는 단 여기서 이제 스캔F로 입력받은 단 있죠. 몇 단을 출력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7이라고 줬죠. 그 여기 7이 이제 단이라는 변수에 이제 입력된 거죠. 그래서 이제 단을 출력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곱하는 수 있죠, 그죠? 곱하는 수가 이제 num입니다. 예, 1부터 9까지 곱해줘야 되죠. 그래서 이제 요 num은 처음에 이제 1이니까 그대로 이제 출력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7을 입력했을 때 단은 7이고 num은 1이니까 7 곱하기 1은까지 왔죠. 그 다음에 이제 결과값 %t 서식 문자에 이제 결과값을 이제 출력하는 거죠. 그래서 곱하기를 직접 내가 계산해서 답을 넣어줄 수도 있겠지만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죠. 왜냐면 뭐 C 언어에서 산술 연산 다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입력받은 단하고요. 현재 이제 num 값하고 이제 곱하면 7과 이제 1을 이제 곱하면은 결과 7이 나오겠죠. 결과로 이제 7을 이렇게 세 번째 %d 자리에다가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한 줄 찍고 나서 num 값을 1 증가시켰죠. 증가연산자상에서. 그래서 num이 뭐였습니까? 여기 곱해주는 수였죠. 그래서 이제 num 값이 원래는 1이었는데 1이 증가돼서 2가 되고 다시 while문 돕니다. num이 2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d 자, 단 7입니다. 그대로. 그 다음에 num 얼마예요? 2죠. 그 다음에 이제 단 7 곱하기 요거죠. 7 곱하기 14 출력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num 값이 1 증가되면 num 값이 3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3은 10보다 작다 참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 7단이 끝날 동안 이 num 값이 1, 2, 3, 4 1씩 증가하잖아요. 그죠? 쭉 증가해서 이 이제 단이 이제 7단에 이제 9를 곱할 때까지 출력을 하고 이제 요 9까지 7, 9, 63까지 출력한 다음에 이제 num 값을 1 증가시켰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 while 조건문에 가면 이게 이제 10이 되겠죠? num 값이 마지막 9까지 이제 바뀌었으니까 num 값이 이제 1을 더하면 10이 되고 10은 10보다 작다 거짓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요 while문을 반복하지 않고요. 요게 이제 출력이 안 되는 거죠. 더 이상. 그래서 빠져나갑니다. 어디로? while 블럭 다음 명령어 문장으로 이렇게 return 0 만나가지고요. 이 메인 함수 실행을 끝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밑에 설명에도 구구단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보시면 이제 반복문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스캔F 상에서 특정 내가 보고 싶은 구구단 하나만 입력을 받았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내가 뭐 전체 구구단 2단부터 9단까지 출력할 수도 있고요. 요걸 또 응용을 해서요. 예를 들어서 시작하는 단과 끝나는 단을 줘서 예를 들어서 뭐 3단부터 5단까지 출력해라. 뭐 이런 것도 가능할 거고, 그죠?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내가 짤 수 있는지는 본인이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제를 먼저 해보시고 예제에 있는 코드를 이해했죠. 그럼 내가 변형해서 내가 요렇게 만들고 싶은데 될까? 이제 새로 한번 작성해 보시면 돼요. 처음부터. 그렇게 이제 하시다 보면은 앞에서 배웠던 명령을 내가 100% 다 알고 있다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응용을 해보려면 잘 안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앞에 예제를 몇 번 더 복습을 하고 연습을 하시다 보면 가지고 놀다 보면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어느 순간에 딱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딱 생각이 딱 납니다. 소스 작성해서 직접 이제 실행해 보면 바로 확인 가능하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 하는데 도저히 내 머릿속에서는 이거 이 코드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지 도저히 그런 분 있어요. 공부는 이렇게 하는데 코드 배웠던 거를 어떻게 이걸 순서대로 이렇게 나열을 해야지 내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지 도저히 안 되겠다. 자, 그거는요. 그런 분들은 예제를 2번이고 3번이고 4번이고 제가 100번까지 하라는 얘기는 안 드릴게요. 2번이고 3번이고 4번이고 똑같은 예제라도 앞에서 했던 거 여러 번 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네 라고 딱 느낌이 들어요. 그 정도 숙달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이렇게 문제를 이제 풀어 보시면 내가 답 안 보고 이제 문제가 풀립니다. 근데 제가 이것도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내 머릿속으로 이런 프로그램 짜는 게 잘 안 된다 하시면 이제 알고리즘이라고 해서 인터넷 사이트에 알고리즘 공부하는 사이트들이 많거든요. 엄청 많아요. 우리가 클라우드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코딩 테스트라고 해가지고요. 우리 네카라 쿠베 이런 데 보면 코딩 테스트 한다고 막 공부 열심히 하고 알고리즘 공부하고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게 사이트에 다 있어요. 문제 이렇게 푸는 게 있어요. 해서 하나씩 문제 풀고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시간 나실 때 이제 그런 것도 있으니까 한번 검색해 보시고요. 시간 되면 그런 사이트 저도 한번 검색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그런 거 많이 하시면 언어 능력이 프로그래밍 이렇게 하실 때 언어 능력이 이제 좀 향상이 됩니다. 많이 하면 할수록 좋겠죠. 그리고 이제 내가 풀지는 못하지만 남이 잘 이제 풀어놓은 그 이제 정답이죠. 잘 풀어놓은 정답. 그걸 이제 우리가 알고리즘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나는 하려니까 안 돼. 근데 누군가가 뭔가 처리하는 그 정답을요 프로그램을 잘 짜놓은 거예요. 로직을. 그게 이제 알고리즘이라고 하죠. 이제 그거를 남이 해놓은 거를 내 혼자서 안 되면요 도저히 안 된다. 그러면 남이 잘 만들어 알고리즘을 한번 보세요. 보시고 코드를 이렇게 읽으면 이제 이렇게 하는 거구나 배우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프로그램을 소스 코드를 작성하면 되는구나 하면서 본인도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본인이 답을 안 보고 이제 푸는 경우에는 본인의 그 뇌에서 이 컴퓨팅 이런 사고 능력이 그만큼 발달이 됐다는 뜻이고요. 근데 이미 한번 내가 답을 봤어. 그러면 본인 머리에서 했는지 내가 한번 봤던 답을 그 기억하고 있는 걸 했는지 잘 몰라요. 본인 건지. 이제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시다가 그러면 뭐 그런 거 있죠. 능력치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어떤 분은 빠른 시간 내에 많은 양을 공부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럼 어쩔 수 없어요. 내가 한 10번 정도만 복습하고 하면 분명히 답이 나오는데 내가 10번까지 하려니까 시간이 안 돼. 뒤에 것도 공부할 것도 많고. 그러면 한 3번 정도 이렇게 해보시다가 안 된다 그러면 알고리즘을 이렇게 어떻게 했는지 한번 참조해서 그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구나 해서 그 다음부터 이제 그런 식으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나는 알고리즘 만드는 거 전혀 못하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그 알고리즘 공부하는데 이미 누군가가 만들어준 소스 코드가 있어요. 그런 예제들을 많이 이렇게 실습을 해보시면 어느 순간에 본인도 이제 그렇게 하면서 또 그런 또 실력이 또 늡니다. 자, 그래서 여기 9구단 반복문을 이해하시는 데는 9구단 프로그램 만들어 보는 게 도움이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반복문 하면서 무한루프라는 이제 개념이 있는데 무한으로 반복한다 이 말이에요. 무한으로 반복한다. 근데 일반적인 프로그램에서는 무한으로 이렇게 반복하는 프로그램을 잘 안 만듭니다. 일반적인 프로그램에서는 무한루프 안 돌려요. 근데 이제 로봇 프로그램을 한다. 예를 들어서 로봇 같은 거 그런 데서는 무한으로 돌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기 달나라에 그 탐사 로봇 보내잖아요. 걔네들은 뭐 고장나든지 고장나서 작동이 안 되든지 에너지가 왜 인공위성 이렇게 보이저호 이렇게 보는데 그
배터리가 다 따를 동안, 그죠? 에너지 다 소실될 동안은 동작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기계가 언제 작동을 멈추냐면 고장 나거나 에너지가 이제 바닥이 됐을 때 동안은 계속 이제 일을 해야 되죠. 그런 이제 프로그램, 로봇 프로그램 만들 때는 무한으로 돌립니다. 그래서 로봇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초기화하는 부분하고요, 무한루프 부분이 딱 들어가 있어요. 한번 전원을 켜면요, 자체 점검 있죠. 터미네이터 이렇게 보면 전원이 딱 켜지면 정상 막 온몸을 체크합니다. 정상하고 그 다음부터는 루프를 도는데 무한 루프를 돌아요. 계속 뭔가 활동하는. 근데 이제 이런 그런 이제 아까 방금 얘기했지 뭐 어떤 탐사 로봇이나 그런 이제 그런 거 이제 로봇 쪽에는 이 루프 돌리지만 프로그램 할 때는 무한 루프를 돌리는 일은 없어요. 잘 없고, 근데 이런 패턴을 이용하긴 합니다. 단 이제 이 무한 루프 패턴을 이용하지만 이제 탈출하는 그런 이제 무한 루프를 탈출하는 또 코드가 있거든요. 그런 코드를 써서 특정 조건이 만족되면 무한 루프를 탈출할 수 있도록, 무한 루프를 탈출해서 다음 명령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프로그램을 짭니다. 무한 루프 뭐냐? 반복을 끝없이 반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무한 루프 만드는 이 형식이 나와 있는데, 요 조건문, while 조건문 자리에다가 이렇게 1을 줬는데, 이 여기서 1은 하나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우리 앞에서 C에서 그 논리값, 그러니까 참을 의미하는 추루값을 1로 표현하고요. C에서는 거짓, 거짓, 폴스, 거짓을 이제 의미하는 이제 불리언값, 논리값을 이제 0으로 표시합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수식이 있고, 연산식, 그러니까 이제 그 비교식, 조건식이 있고, 그 조건식을 실행했을 때 true, false 값이 나오는데, 그 값이 참이면은 이제 반복을 하고, 참이 아니면 반복을 끊는다 이건데, 처음부터 참이라고 줬죠. 그러면 얘가 이제 여기서부터 쭉 프로그램 실행하다가 반복문이네. 조건 뭐야? 참이네. 그냥 뭐 식 볼 필요 없이 그냥 참이니까 뭐하는 겁니까? 여기 결과값이 이제 참이 나오면 반복하라는 거죠. while 블럭을 실행합니다. 또 올라갔어요. 또 참이네. 또 while 블럭 실행하고 또 올라갔어요. while 조건문 또 참이에요. 그럼 이건 계속 이렇게 도는 거죠. 뭐. 계속. 그러니까 이걸 이제 무한 루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참을 의미하므로 반복문의 조건은 계속해서 참이 됩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반복문의 탈출 조건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한 루프를 형성한다. 근데 이렇게 작성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그램을 작성하면 이런 무한 루프 형태의 이제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실수로 이런 무한 루프는 사실 여러분들 프로그램 할 때 그 만들면 안 되는 거죠. 특수한 프로그램 만드는 거 이상은 이런 무한 루프는 만들 일이 없는데, 실수로 프로그램 만들다 보면 실수를 해서 만들어지거나, 그러면 이제 의도적으로 이런 패턴을 씁니다. 하지만 이런 이제 브레이크라는 또 명령어가 있거든요. 이 브레이크 문이 그 반복문을 벗어나게 하는, 빠져나가게 하는 그런 이제 명령문이고, 요거는 아직 안 배웠지만 뒤에 배울 이제 조건문과 함께 특정 조건을 검사해서 어떤 이제 조건이 만족이 되면 이 브레이크 문을 실행해서 반복문을 빠져나가요. 그래서 이제 요 while 문도 반복문이잖아요, 그죠? 반복문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 브레이크 문 이제 사용하는 그런 이제 문장을 두고요. 뭐 패턴은 무한 루프 패턴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지만 이 브레이크 문을 사용해서 어떤 이제 시스템에 빠져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while문의 중첩인데요. 요거는 제가 앞에서 제어문 안에 제어문을 넣을 수가 있다. 큰 상자 안에 작은 상자 넣도록. 그래서 이제 반복문 안에 반복문을 넣는데 while 반복문 안에 while 반복문을 지금 집어넣을 수 있다는 거죠. 중첩해서 반복문 안에 반복문을 넣는 그런 이제 중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while 문 안에 while 문이 존재하는 상태, 자 이제 설명이고요.
여기서는 이제 9구단을 출력을 하는데요. 2단부터 9단까지 전체 9구단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한 거예요. 한 건데 요거는 이제 그 while문 안에 또 다른 while문을 집어넣어서 중첩을 시켜 가지고 반복문을 실행을 합니다. 코드 형식을 한번 보시면은 메인 함수 안에 자 여기 이제 변수 커라고 된 거죠. 커라고 된 게 그 다음에 이제 is라고 된 게 이제 0 이렇게 이제 변수 선언하고 초기값을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 요 리턴문 위에 여기 이제 사각형 부분 있죠. 바깥쪽 여기 사각형 부분 여기 이제 바깥쪽 while 블럭이고요. 또 안쪽 사각형 요 부분이 이제 요 while문 안에서 실행되는 또 다른 while문입니다. 안쪽 while문. 그러니까 안쪽 while문, 바깥쪽 while문. 반복문 안에 반복문을 품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얘는 이제 실행이 될 때 어떤 식으로 이제 실행이 되느냐? 바깥쪽 while문이 만약에 처음부터 이게 조건을 검사할 때 거짓이에요. 거짓이면 이 안쪽에 있는 코드가 실행될 일이 없죠. 왜? while문 조건을 검사했는데 이게 참일 때만 while 블럭이 실행합니다. 위에서부터. 근데 만약에 이제 while문 조건을 검사했더니 컷 값이 예를 들어서 11이야. 11은 10보다 작다? 거짓이죠. 11이 10보다 작지 않죠? 거짓입니다. 그러면 아예 이 부분은 실행이 안 됩니다. 아예 이 부분은 실행이 안 되고 빠져나가죠. 건너뛰고 그냥 리턴문 실행해서 프로그램 종료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요거는 처음에 이제 값을 커라는 변수의 값을 2로 줬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컷 값이 2니까 2는 10보다 작다? 참이죠. 그래서 요 cur이라는 이제 요 변수 사용해서 이게 이제 2단부터 9단까지 이 단을 출력하기 위한 그런 이제 용도로 이제 cur라고 하는 변수를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is라고 하는 자 여기 이제 변수 원래 초기값이 0이었는데 요 while문을 한번 실행할 때 이제 1을 주는 거죠. 새로운 단의 시작을 위해서 1을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곱하는 수 있죠. 그 이제 2단으로 이제 시작하는데 1은 2 해서 2, 9, 18까지 끝나고 나서 단이 바뀌죠. 3단으로 바뀐 다음에 다시 3 곱하기 1이 돼야 되죠. 3, 1은 3부터 먼저 이제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단이 바뀌었을 경우에 그 다음 단에 곱하는 수는 이제 1입니다. 그죠? 그거 때문에 이제 is라고 하는 자, 요 변수에 1을 이제 이렇게 넣어준 거예요. 새로운 단의 시작을 위해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리고 이제 안쪽에 이 while문은 자, 이 is 값이 10보다 작으냐 물어서요. is 값이 10보다 작은 값이면은 이 while문을 실행하게 됐습니다. 반복 실행. 그래서 각 단의 1부터 9까지 곱하는 수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출력을 하는데 자 출력 printf에서 %d 곱하기 %d는 %d 이제 서식 문자열 만들었고요. 첫 번째는 커 안에 단이 들어가 있죠. 현재 단을 출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는 곱하는 수 처음에는 1 그 다음에 한 바퀴 돌면 2 그 다음에 3 4 이렇게 일씩 증가되잖아요. 그죠? 이즈 값이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d에는 커가 이제 단이고 현재 단이고 이즈가 현재 이제 곱하는 수 일씩 증가되는 수입니다. 그죠? 그래서 모든 단은 1부터 9까지 곱해지죠. 그 이제 변화는 일씩 이제 증가돼서 변하는 수를 이렇게 곱해서요. 정답을 9구단의 답을 세 번째 %d 자리에 이제 출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 반복이 끝나면 이제 특정 단 하나가 출력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뭐냐? 다음 이제 단을 출력해야 되죠. 그래서 단을 이제 출력을 할 때 현재 이제 만약에 이제 2단 이제 끝났다 하면 이제 3단을 출력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이제 커 값을 1 증가시킵니다. 다음 단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자, 1 증가시킵니다. 2단 출력했으면 커 값을 1 증가시켜서 3으로 만들고요. 3단을 출력을 다 했으면 커 값을 1 증가시켜서 4단으로 만드는 거고요. 자,
와일문에 와일문, 반문문에 반문문. 자, 중첩 와일문을 이제 사용해서 9구단을 2단부터 9단까지 출력하는 이게 소스입니다. 이대로 작성해서 실행해 보시면 9구단이 출력됩니다. 자, 와일문 설명까지 다 끝났어요. 고생하셨고요. 자, 이제부터는 이제 쉽습니다. 왜냐? 반복문 개념을 이제 아셨어요. 반복문 개념을 아셨기 때문에 이제 요 반복문 이제 와일문을 이제 변형해서요. 이제 두 와일문 정리하고 두 와일문 끝나고 포문까지 하시면 이제 반복문 정리가 끝납니다. 자, 이제 밑에 설명 한번 보면요. 두 와일문은 와일문하고 거의 똑같기 때문에요. 금방 이제 이해가 될 거예요. 자, 형식부터 한번 볼게요. 우리가 와일문, 반문문 그 형식 보셨으니까 두 와일문 한번 보자는 거죠. 두 와일문은 어떻게 작성을 했냐면 일단은 두라는 명령어부터 이렇게 작성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중괄호를 이렇게 열고 닫고 하는데 반복할 문장을 여기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블럭 안에다가. 그리고 이제 이 와일문과 이 조건문을 뒤에다가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너음이 3보다 작으냐 이렇게 이제 조건문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세미콜론 이렇게 치는데 이 우리가 와일문 같은 경우에는 요 두 자리에 요 와일 키워드하고 요 이제 조건문, 소관의 조건문이 이렇게 이제 작성이 됐죠. 그래서 요 와일문이 있던 자리에 그냥 두만 집어넣고 원래 와일문이 있던 그 이제 있던 위치의 와일문을 이 블럭의 마지막으로 위치를 이렇게 이사가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당겨서 제일 뒤에다가 붙이면 이게 이제 두 와일문이 됩니다. 근데 이제 와일문과 두 와일문의 최고 이제 그 차이 나는 그 이제 그 점은 다른 부분 다 똑같고 차이가 나는 건 뭐냐면 와일문은 먼저 조건 검사를 하고 그래서 아까 와일문 봤었잖아요. 와일문은 여기서 먼저 조건 검사를 해요. 검사해서 얘가 참이면 와일 블럭을 실행했죠. 만약에 와일문에서 이 조건을 검사했는데 처음부터 거짓이야. 그러면 요 와일 블럭 안에 있는 거는 한 번도 실행이 안 됩니다. 실행 횟수가 0이 된다는 거죠. 안 되고 그냥 건너뛰어 버립니다. 처음부터 와일 조건이 이게 거짓이다. 그러면 건너뛰고 그 다음 이제 와일 문장 다음 문장을 실행합니다. 이게 와일문인데 두 와일문은요. 얘가 만들어질 때요. 여기 블럭 안에 있는 내용을 최소한 한 번은 실행을 먼저 하고 조건 검사를 해야 된다. 이런 코드, 이런 반복문도 필요하다 해서 만들어 놓은 게 두 와일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와일문 같은 경우는 먼저 위에서부터 아래쪽으로 이제 실행하는데 여기 조건문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위에서 아래쪽으로 위에 있는 문장을 실행하고 딱 왔어요. 두 와일문이네. 그러면 두 블럭에 있는 요 프린트 F 실행하고요. 넘값 1 증가시켜요. 먼저 이제 실행하는 거예요. 블럭 안에 있는 거. 먼저 실행하고 나서 자 아래쪽에 while 소괄 열고 이게 조건문이죠. 선 실행 후 조건 검사입니다. 그래서 넘이 3보다 작으냐 검사해서 이게 참이면 다시 두 블럭으로 가서 반복 실행하고 또 넘 3이 3보다 작은 거 맞냐? 또 참이다. 그러면 또 다시 두 블럭 가서 처음부터 또 실행합니다. 근데 이것도 두 블럭 실행하고 while 조건문을 검사를 하는데 이 검사를 했을 때 넘 값이 3보다 작다. 아닌데 넘 값이 지금 3보다 작은 값이 아닌데 예를 들어서 이제 넘이 3이 됐다. 3은 3보다 작다. 거짓이 돼버리죠. 3은 3보다 작다가 아니라 같아야 이제 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넘 값이 이게 이제 일식 증가하다가 어느 순간 이제 3이 되면 3은 3보다 작다. 요거지 거짓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이걸 실행하지 않고 빠져나갑니다. 아래쪽에 있는 문장을 실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복 조건을 반복문의 마지막에 진행한 형태다. 뭐 방금 제가 설명했죠. 선실행 후 조건 검사 해서 여기 참이면 다시 두 블럭을 이제 실행을 해서 이제 이것도 다 실행되면 다시 이제 와일문의 조건 또 검사해서 또 다시 처음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반복을 하는 거죠. 최소 1회는 반복 영역을 실행하게 된다. 이게 뭐죠? 처음에 이제 두 와일문에 최소 1회는 요 부분이 이제 반복 영역이고 일단은 이제 와일문 조건이 거짓이더라도 일단은 요 블럭문은 한 번은 실행된 거죠.
최소 1회 블럭 반복 영역이 있는 블럭을 최소 1회는 실행해야 된다 할 때는 do while 반복문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do while문에 대한 추가 이제 설명이고요. 예. 실제 이제 while문이 있고 do while문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형식을 한번 보면 위에는 while문을 가지고 실행한 거고요. 이거는 do while문 가지고 실행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설명에 동일한 횟수를 반복하는 반복문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넣은 값이 10보다 작으냐 이렇게 이제 준 거고요. 얘도 이제 넣은 값이 10보다 작으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실습하실 때 예제에서 이렇게 실행해보고 이렇게 해보고 예. 반복하는 횟수가 일치하는지 그거 이제 출력해서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이쪽에 do while문 실행하는 이제 순서도를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while문처럼. 그래서 반복 실행 명령 이 두 블럭이죠. do while 블럭입니다. 실행하고 아래쪽에 와서 조건 검사하는 거죠. 네, 조건이 참이면 다시 do 블럭 가서 반복 실행하고, 만약에 이제 내려와서 또 반복 검사하는데 참이 아니야, 거짓이야, 그러면 더 이상 자, 반복 실행하지 않고 그냥 빠져나가 보는 거죠. 밑에 이제 이렇게 자, 소스 코드 예제가 있는데 전체 코드를 요즘은 다 보이시니까 이제 여기 보시면은 do while문 사용했습니다. 요거.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변수 자 선언을 해주죠. 토탈과 num이라는 자 변수 선언을 해주죠. 초기값은 이제 0으로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do 블럭에 있는 걸 위에서부터 실행하죠. 제일 먼저 시작 프린트 정수 입력 0to quit 이라고 해서 제목 정수 입력 이 부분이죠. 출력하고 스캔F 줄바꿈이 없기 때문에 같은 줄에 입력을 받을 수 있도록 대기합니다. 커서가 깜빡깜빡거리면 자 정수값을 입력을 하고요. 자 엔터키 치면은 이제 입력이 되겠죠. 1을 입력했네요. 그러면 이제 요 토탈이라는 변수 초기값은 0인데 여기다가 지금 이제 입력받은 수 있죠. 1을 누적을 시킵니다. 이렇게 더하기는 num이라고 되죠.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요 num 값이 0하고 다르다. 그러니까 num 값이 0이 아니면 참이라는 거죠. num 값이 0하고 같지 않으면 아니면 이제 참이 되기 때문에 그때마다 이 do 블록으로 가서 다시 반복 실행합니다. 이 부분은. 네. 그래서 자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프린트 F에서 합계 자 출력을 하는데 토탈이 누적되어 있는 합계를 %d 자 서식 문자 상에서 출력합니다. 그래서 실행은 이렇게 뭐 된다는 거죠. 자 1, 2, 3, 4, 5, 0 이제 숫자를 이렇게 여기서 입력하게 도록 되어 있는 거죠. 숫자를 입력하면 토탈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요걸 토탈에다가 저장하고 이거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하면 15가 나온다는 거죠. 1부터 5까지 이제 다 하면 15가 나오고, 마지막에 이제 더 이상 나 이거 입력하는 숫자를 다 안 넣을 거야, 그냥 여기서 끝낼 거야 하면 0이나 quit를 이제 입력을 하면 실행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입력했던 데이터를 합계를 해서 출력을 해주는 그런 예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도 보면 최소한 1회 이상 실행되어야 하는 방법문은 do while 문으로 구성한 것이 자연스럽다. 자, 그 다음 이제 포문인데, 이거 포문은 이제 while문, do while문 배우셨죠?
그런 것처럼 이제 반복문입니다. 반복문인데 그 표기하는 그 형식이 좀 달라요. 자, for 반복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존에 이제 while문 상에서 반복 처리할 때는 이렇게 했었죠. 네, while 해서 조건식의 이 변수는 while문이 이제 시작되기 이전 라인에 이렇게 이제 어떤 값을 이제 선언하고 초기화를 시켜줘야 되고, 그 다음에 while문 블럭 안에 이 while 블럭을 빠져나갈 수 있도록 이제 는 값을 이렇게 이제 하나씩 줍니다. 그래서 자, 요 는 값이 3보다 작으면은 이 부분이 실행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while 블럭을 반복해서 실행하지 않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while문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여러 가지 설명이 나와 있죠. 자, 정해진 횟수의 반복을 위해서는 하나의 변수가 필요하다. 그 변수를 기반으로 조건 검사가 필요하고, 조건 검사가 폴스가 하기 위해서는 연산이 필요하다. 그래서 요 세 가지를 한 줄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포문이라는 거죠. 하나의 변수, 조건 검사, 연산 이런 것들을 한 줄에다가 표시할 수 있도록 만든 반복 명령이 포문입니다. 근데 이제 while문에서는요, 위에서 보는 이제 이런 반복문에서 필요한 세 가지 요소, 요거 하나, 이제 변수, 뭐 조건 검사, 연산이 있으면 요 세 가지 뭐 여러 행위 자 걸쳐서 이제 분산 뭐 되어 있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while문은 포문하고 다르게 이런 부분들이 다른 줄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이제 한번 보여드릴 거고, 여러 행위 한번. 그래서 여기 앞에는 while문이고요, 뒤에는 포문입니다. 그래서 포문 보시면 여기 이제 초기식 부분, 조건식 부분, 증가식 부분, 여기 이제 한 줄에 쭉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세미콜론으로 구분된 이 소갈로 안에 반복문인데 while문하고는 좀 다르죠. 그래서 여기서 아까 여기 설명한 거, 아까 여기 필요한 거, 반복문 처리할 때 필요한 거, 하나의 변수가 필요하고 조건 검사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조건 검사가 폴스가 되게 하기 위한 연산이 필요하다. 요 세 가지를 while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while문 위에 초기값 주는 변수, 그다음에 조건식은 while 소갈로 안에다가, 그다음에 어떤 이제 때는 이게 이제 이 조건이 거짓이 되게 해서 이 while문을 벗어나게 되죠. 그 이제 그렇게 이제 하기 위해서 num 값을 증가하는 부분. 이렇게 이제 다른 라인에 이렇게 작성했는데, 포문은 이걸 이제 하나로 모아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포문 같은 경우는 이 초기식 부분이 제일 앞에 오고요. 자, 그 다음에 세미콜론 구분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조건식, while문의 이 조건식을 그대로 여기에 포문, 조건식에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세미콜론, 그 다음에 이제 증가식 부분인데, 이건 증가지만 감수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일 마지막에 이제 갖다 둡니다. 그러면 이제 얘는 자, num이 이제 0이고요. 초기값을 0이 줬고, num이 3보다 작은지 확인해서요. 3보다 작은 값이면 참이에요. 그러면 포문 아래에 있는 요 포 블럭을 실행합니다. 실행하고 어디로 오면요, num 플러스라고 하는 증감식 쪽으로 와서 이걸 증가시켜주고, 그 다음에 이제 조건식 가서 또 이제 num 증가된 num 값을 비교합니다. num 값이 이제 1로 바뀌었으면 1은 3보다 작다, 참이죠. 그럼 또 하이 쪽 찍어요. 그 다음에 이제 num 플러스 또 실행하고 증가식 쪽으로 와서 또 이 부분 찍고, 이런 식으로 이제 반복해서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while문 설명하면서 포문 형식하고요, 이렇게 이제 실행이 어떻게 된다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아래쪽에 이제 자 여기 포문 사용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놨죠. 매일 int num 하나 선언하고, for num은 0, num은 3, num은 0, 조건식은 num은 3보다 작다. 그다음에 증가식으로 해서 이게 num은 1씩 이제 증가된다. 그래서 요거 이제 실행할 때, 자 num의 초기값을 0을 주고 num 값이 3보다 작으냐 물어보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num 값이 0이니까
0은 3보다 작다 참이죠. 그럼 true예요. 그 다음에 n값 1 증가시키죠. 그러면 0이 1로 바뀝니다. 또 1은 이제 3보다 작은지 조금씩 검사해서 참이면 또 print high. 이런 식으로 이제 뺑글뺑글 돌다가 이제 n 값이 이제 3이 되면 3은 3보다 작다 거짓이죠. 3은 3하고 같지 작진 않습니다. 그죠? 거짓이 되면 더 이상 이 for 블록을 실행하지 않고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보면 일부 컴파일러는 여전히 초기 시기에서의 변수 선언을 허용하지 않는다. 포문의 반복 영역도 한 줄이면 중괄로 생략이 가능하다. 뭐 이런 설명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문을 구성하는 요소에 대해서 이제 세부적으로 공부를 하는데, 자, 포 반문문입니다. 포 반문문이고요. 그래서 초기식, 조건식, 증감식 이 부분부터 이제 아까 앞에서 형식 보셨어요. 여기 뭐냐면 여기 요거 초기식, 요 앞에 요게 초기식, 조건식, 증감식. 이게 이제 포 반문문 형식입니다.